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가 행복하다면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러면 이 세상은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해주면 누가 나를 행복해 줄까요? 하는 거래는 타당한가요? 만약에 그런 거래도 없이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저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내는 남편 농사를 짓고 남편은 아내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뭡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한철 그 더운 때약볕에서 가꾸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게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봄에 남편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아내는 여름에 그 때약볕 속에서 남편을 가꾸고, 그리고 아내는 가을에 남편이라는 농사에 추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봄에 아내의 씨앗을 뿌리고 여름 한철 동안 그 때약볕 속에서 아내를 가꾸고 또 가을에 아내를 추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어 보셨나요? 그렇다고 말도 하잖아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에 식물은 큰다고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의 발자국 소리에 크고 성장을 하고, 아내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에 성장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키우고 아내를 농사짓고 아내는 남편을 농사를 지은다고 합니다. 농사라는 게 뭘까요? 씨를 뿌리고 키우고 가꾸는 거, 거두는 것이잖아요. 인간이 그런 논리가 된가요? 인간은 그냥 다 가꾸는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못 가꾸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힘겹게 가꾸고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남편이나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그 더운 여름에 때약볕에서 남편을 가꾸고 또 남편을 가을에 추수하고, 이런 일을 잘하면 남편은 풍작이라는 남편의 결과를 얻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더운 여름에 아내를 가꾸고 그리고 가을에 풍작을 거두면 어떻겠습니까? 농부인 남편은 아내라는 풍부한 농산물을 거둬들이고, 그러면 농부인 남편은 아내라는 농산물 속에서 겨울 한철 또 1년을 먹고 사니까 1년 내내 아내 사랑으로, 아내라는 건강하고 싱싱한 아내의 농산물을 먹고 사는 것이죠. 다시 거꾸로 말해서 남편이 아내를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추수를 거둬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먹고 사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먹고 살 때
남편은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먹고 살 때 아내는 남편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행복해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과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부터 행복하게 사는 것은 결론은 뭘까요? 남편은 내가 아내의 농사를 잘 지었고, 아내인 내가 남편 농사를 잘 지어서 넉넉하게 잘 사는 것이겠죠. 농사꾼으로 살 때는 어떻습니까? 밭을 가꾸고, 밭에 거름도 주고, 밭에 씨앗을 뿌리고, 또 그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 온갖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태풍이 얼고 비바람이 불 걱정하면 지지대를 태워서 그 작물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가꾸고, 그리고 가을이 오면 또 죽정이를 다 없애고 순수한 곡물만 채집해서 또 추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가을거지를 하고 나면 비로소 농부는 그 씨앗을 그 풍년 농사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죠. 아내는 남편을 농사짓고, 남편은 아내 농사를 짓습니다. 아내가 남편 농사를 잘 지으면 아내는 남편 농산물을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남편 아내 농사를 잘 지으면 남편은 아내라는 농산물을 풍족하게 먹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가 결혼해서 살 때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아내 입장에서 남편으로부터 든실하고 신뢰감 있고 큰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로부터 행복하다는 것은 아내로부터 섬세하고 그리고 조용하면서 큰 내조를 받는 그런 즐거움과 큰 기쁨이겠죠. 그러한 기쁨을 받기 위해서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농사를 잘 지어야죠. 남편은 아내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농사에 대한 지식을, 아내는 남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이라는 농작물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를, 어떻게 해주면 성장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지식으로 습득을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 농사를 짓는데 아내를 어떻게 하면 아내가 잘 성장할 수 있는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기쁘게 자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아내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일상에 살아갈 때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고 그저 행복하겠다는 논리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은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농부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대학교 짤 때는 힘드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작물과 함께 작물을 도와줍니다.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내의 성장을 돕고, 또 아내가 남편의 성장을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내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농부가 작물을 키울 때 작물이 원하는 그 비료 성분, 그 대비, 그 모든 것을 작물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농부는 단 한 시간이라도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농작물을 갚은 만큼 농작물은 풍년의 농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농작물을 등한시한 만큼 농작물은 흉년의 농작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내라는 농부가 남편을 농사 지을 때 온 정성을 다해서 남편이 성장할 수, 남편에게 맞는 비료와 그 토양분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잘 가꿀까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지식 탐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아내라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아내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비료, 그리고 병해충을 잡는 친환경 농법, 그리고 사랑. 늘 우리가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산물이 농부의 발자국자를 큰다. 농부는, 아내는 남편 농사 지을 때 아내는 늘 남편 옆에서 발자국소를 내며 살고, 남편은 아내 농사를 지을 때 남편은 늘 아내 옆에서 발자국소를 살면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 줘야 됩니다. 농사를 잘 지어 놓은 가을 농사를 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 농사를 잘 지었고 남편은 아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맛있는 남편과 정말 건강한 남편과 그리고 기분 좋아하는 남편 속에서 아내는 남편의 기분 좋은 것을 먹고 남편의 건강을 먹고 남편의 신나는 걸 먹을 겁니다. 남편은 아내 농사를 잘 지어서 아내가 기뻐하고 아내가 행복해하고 아내가 신나해하는 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아내는 맛있는 남편을 먹으면서 남편은 맛있는 아내를 먹으면서 살게 되면 농부인 아내와 농부인 남편은 늘 기쁠 것이고 매년 그렇게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재밌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